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력기술서 작성 방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서도 필수적인 항목이지만 우리 교육하시거나 코칭하시거나 하실 때 경력기술서 잘 아셔야 되니까 앞으로 내가 많이 써먹는다는 생각 가지시고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경력기술서 쓰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거 알려주는 게 어렵습니다 하는 직업상담사 선생님들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원이랑 상관없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22년 자료로 항목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이렇게 경험 혹은 경력기술서에서 이런 거 써주세요 하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바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느 회사든 단어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공통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왜 경험이나 경력이지 하고 의아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참고해 두시면 돈을 안 받은 거는 경험이고 돈 받은 거는 경력이죠. 이걸 좀 세련되게 표현하면 보수를 지급받았다라든지 혹은 금전적 보상이라고 이 항목에 설명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라인드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자격만 되면 조건만 되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직무 관련해서 뭐든 쓰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라는 넓은 범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 한 번 더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뭐뭐 쓰세요 하는 건 제가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항목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야 되겠죠.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이 개조와 서술부터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경력기술서, 앞으로 제가 경력기술서라고 통칭해서 표현을 할게요. 경력기술서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조식이고요. 두 번째는 서술식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항목이 실제 개조식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어떤 기업의 경력기술서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대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에 작성한 게 참고로 서술식이잖아요.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 그 문안 그대로 가져온 건데 종결어미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서술부를 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 관리 및 등록, 쉽게 표현하면 단어만 나열된 느낌을 줄 수가 있죠. 필요에 따라서 조사가 좀 들어가긴 하지만 굉장히 좀 깔끔하게, 명료하게, 명쾌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 이게 보통 개조식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술식에 대한 표현은 여기 있는 바랍니다, 입니다, 씁니다까지 다 들어간 것이다라고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번 항목을 살펴보면 앞에 있는 설명들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렸을 때요. 상세히 기술을 해달라. 그리고 주요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달라라는 표현들을 보고 항목의 이 구조를 보면 누가 봐도 서술식으로 길게 좀 써달라. 마치 자기소개서처럼 요청이 되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해드린 이유는요. 실제로 작성을 할 때 개조식으로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서술식으로 줄글 형태로 확장해서 작성하면 훨씬 더 명료하고 명쾌하게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개조와 서술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보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실제로 물단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물단식을 통해서 5kg을 감량했습니다. 혹은 감량 성공, 이런 식으로 이 어미 부분을 뺐다면 물단식을 통해서 5kg을 감량했습니다 와 같이 서술부까지 어미 부분까지 작성했다는 큰 차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바탕으로 이 개조와 서술을 잘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작성하는 방법 제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작성을 할 때는요. 이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요 항목인데요. 입사지원서의 기술한이라는 전제예요. 사람들이 가끔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굉장히 생뚱맞은 새로운 경험 하나를 덜컥 등장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썼다고 해서 X 땡탈락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엄연히 따지면 이력서상에 작성한 단편적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한 게 경력기술서거든요. 그래서
입사 지원서, 그러니까 이력서에 작성한 것 중에서 좀 자세하게 썰풀 내용이 있냐라는 걸 묻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력사항에 있는 것 중에 쓰시는 게 맞습니다. 냉정하게 따지면요. 그러면 이력서를 작성한 것 중에서 일단은 선택해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고요. 두 번째, 어떤 흐름으로 쓰나요는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흐름으로 쓰시면 돼요. 구체적인 조직이나 역할, 활동 내용, 주요 결과를 줄글로 쓰면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쉽지 막상 쓰려고 하면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뒤에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얘를 딱 보면 이제 느낌이 와야 되는 게, 제가 앞서서 스타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스타 구조를 경력기술서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도 먼저 설명드려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략적인 조직이나 역할, 그러니까 시츄에이션, 역할, 타스크, 할 일이라든지 뭐 내가 맡은 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구체적인 활동 내용, 결과, R이죠. 그래서 스타 구조가 그냥 막 자기소개서에서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어디에나 다 써먹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스타 구조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 구조대로 쓰세요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 자세한 쓰는 방법, 작성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걸 위해서 제가 현장에서 엄청 자주 듣는 질문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마 이걸 보면 누군가는 공감하는 분도 계시고, 누군가는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본인이 일을 했지만 막상 그거를 글로 쓰거나 혹은 표현을 하려고 하면 뭔 일을 했는지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몰라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다 할지라도 조금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해서 메타인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일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좀 조직이 큰 분들이 있었다면, 조직이 큰 곳에 있었다면, 작은 조직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러분 그 아레날이라고 하는 업무 분장 때문에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굉장히 예민해지죠. 그래서 업무 분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참고로 역할과 책임이라고 하는 두 문자를 따서 보통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죠. 그게 기억이 나시거나 그거를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옛날 직장 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쓰셔도 너무 좋긴 합니다만, 이거를 기억나지 않거나 없으셨던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개조식으로요. 그냥 단어 형태로 내가 했던 일을 그냥 다 쓰시라는 의미로 제가 이 도형을 좀 가지고 왔어요. 제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설명인데요. 네모라는 일도 했고, 동그라미라는 일도 했고, 세모라는 일도 했고, 하트라는 일도 했다 하는 식으로 했던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성과, 퍼포먼스, 뭐 중요도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일단 그냥 다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작업이 익숙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주요한 일들을 쓰실 수가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서 일단은 다 쓰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싹 다 나열하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도형을 좀 가지고 왔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렇게 저의 예시로 한번 볼게요. 어디 회사에서 내부 지역원의 연간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내가 사내 양사 양성 과정도 기획했고 강의를 했고, 신입이나 경력에 맞춰가지고 교육도 하고 설계도 하고, 성과가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코칭이나 면담도 하고, 또 우수 성과자의 사례가 너무 좋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일을 잘하는지 그런 거를 전 직원한테 전파하기도 하고 하는 등등등 더 많이 있겠죠. 하는 일들을 했다 하는 식으로 그냥 다 써봅니다. 이게 첫 번째 액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했던 일을 다 작성한다. 그리고 두 번째 작업은 뭐냐면 마치 이와 같이 했던 일들을요, 범주화해보는 작업을 가지시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교육을 했지만 신입사원 교육, 경력사원 교육, 저성과자 교육 이런 식으로 있으면 교육이라고 하는 범주로 나눌 수가 있을 거고, 뭐 코칭이라는 범주로 나눌 수가 있을 거고, 뭐 자료 제작이라는 범주로 나눌 수가 있을 거고, 뭐 제3의 업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던 업무를 좀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던 걸 이 분류, 범주, 섹션, 주제 별로 이렇게 나누어 보게 되면 했던 업무가 큰 덩어리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의 업무를
굉장히 구조화된 방식으로 상대방한테 설명하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 기획, 교육이나 실제 제가 강의했었던 것들, 그리고 코칭했었던 업무들, 뭐 성과 관리했었던 업무들 더 많이 있겠지만 큰 범주로는 예를 들어 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할 때요,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업무가 훨씬 더 많지만 그럼 뭐 20가지, 30가지 다 정리를 하나요? 하겠지만 보통은 자기가 주로 했었던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좀 높은 수준으로 한다면 지금 지원하는 직무랑 연관성이 당연히 높은 걸로 범주를 나누면 좋겠죠. 똑같은 일이 있다면 너무 좋고, 설령 똑같은 일이 없더라도 좀 유사성이 있다 그러면 걔를 가지고 좀 범주나 좀 추출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진짜 유사한 게 1도 없다라고 했을 때는 상관은 없지만 그 업무 자체로 탁월성이 혹은 좀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즉 자랑하고 싶은 잘한 일 같은 것들, 그런 걸 바탕으로 이렇게 범주를 나누거나 업무를 추출한다면 훨씬 더 좋은 어떤 경력 기술서를 작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쉽게 개조식으로 작성이 되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 했었던 일에 조금 더 여러 가지를 해서 사례를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3개월 동안 어떤 대학교 취업처에서 프로젝트로 직업 상담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했던 일의 큰 범주, 섹션 1은 우리 대상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관리했던 거, 두 번째 섹션은 진로 상담했던 거, 세 번째 섹션은 뭐, 네 번째 섹션은 뭐,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범주를 나눈 거 기준으로 작성을 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사실 대상자 관리, 진로 상담하면 너무나 큰 덩어리잖아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인문대학 계열 관리했고, 외국인 유학생도 관리했고, 상담이나 취업 매칭, 취업자 발굴 같은 걸 했어요. 혹은 진로 상담을 했다면 전반적인 뭐 진로 상담도 했고, 도구를 통한 심층 상담도 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요, 약간 아마 이제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그리고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모호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얘를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이 좀 자료가 있어야겠죠? 인문계열이 128명 1대1로 관리했고, 실제로 그 요즘 학교에는 외국인 학생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12명을 좀 밀착으로 관리했고, 또 진로 상담 부분에서도 홀랜드나 MBTI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심층 상담을 했고, 내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이런 심리 검사 같은 것도 지원했고 하는 식으로 했던 업무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얘를 보면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한 이 경력기술서를 쓰는 건 이렇게도 써볼 수가 있겠죠. 대상자 관리, 아까 이제 수치화를 좀 넣어주었다는 것들, 그리고 플러스 알파 성과라고 하는 항목을 제가 좀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했던 일의 성과는 뭐 땡땡명에서 62% 취업자를 배출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완전 퍼포먼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시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저한테 역으로 묻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직무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었죠? 라고 물어보면 맞다. 그런 일을 했었던 게 기억난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업무할 때 업무 일지 같은 것들을 매일은 어렵더라도 주나 월별로 좀 써놓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뭐 다 이직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직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업무 일지를 쓰지 않았다면 우리 이제 직무라고 하는 분석을 통해서요, 이건 참고로 NCS 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의 직무 분석을 통해서 하나하나 능력 단위를 읽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뭐 능력 단위 이런 게 잘 머리에 안 들어오는 분이 있으시다면 NCS라고 네이버에 치셔서 거기에 여러분들의 직무로 들어가 보면 이 능력 단위라고 보통 하게 되는 일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했었네, 이런 일들은 안 했었네, 이런 일들은 좀 사례가 있었나 하면서 스스로 묻고 답하시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좀 확인해 두시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개조 형태로 작성을 해 놓으면 그리고 스타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타 구조로 작성을 딱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 줄글을 쓴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쓰면 막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구조화 작업을 해 놓고 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좀 명료하고 명쾌한 그리고 좀 논리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줄글로 써야 되잖아요. 서술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질문 항목 그대를 가지고 오면 구체적인 조직 역할, 활동 내용, 주요 결과 그러니까 스타 구조로 쓰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제가 했었던 아까 범주를 나누었던 업무 중에 예를 들어 신입이나 경력사원 맞춤 교육을 기획하거나 강의했던 내용으로 내가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예를 가지고 스타 구조로 그냥 풀어 쓰는 겁니다. 뭐 2018년 이런 식으로 연도 써도 되고요. 이런 글은 정답은 없으니까 본인 스타일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저는 써볼게요. 땡땡 기업 땡땡 부서에서 3년간 교육기획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S 부분이죠. 제 교육실장으로서 연관 교육을 설계하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구성해서 교재 제작 업무까지 맡았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타스크의 구체적인 설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액션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양한 직급의 구성원들에 맞춰서 교육을 기획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이 액션 부분으로 좀 긴 부분이 나오죠. 교육 대상자의 입사 시기와 역량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총 3단계로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신입사원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 했고 그리고 기존 사원은 또 성과 기준으로 구분해서 상황에 적절한 저런 것들을 했다라는 식의 구체적인 행동, 활동 내용이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결과, 주결과 리절트가 되는 거겠죠. 스타 구조에서. 우리 팀 실적이 몇 % 향상되었다. 이게 약간 정량적인 부분이 되면은 정성적으로 내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근데 이제 반복되는 표현은 당연히 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혹은 제가 승진을 했다. 혹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혹은 또 우리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도 정성적인 내용들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개조식으로 작성을 한 것이 서술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쓰는 방법은 그 사람의 케이스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알려드렸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좀 작성해 보시면 그래도 좀 멋있게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내용은 좀 여러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정리를 해보면 경험이나 경력기술서 항목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 기준대로 준비를 하면 된다. 그리고 경력기술서는 개조식과 서술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개조식으로 작성한 뒤에 서술식으로 바꾸게 되면 글의 구조가 명료하고 명쾌해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다. 좋은 글쓰기 방법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다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력기술서를 작성할 때는 새로운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입사지원서, 그러니까 이력서에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함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력서에 있는 내용으로 쓴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쓰는 방법으로 했던 일을 모두 나열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그 했던 일을 이렇게 큰 덩어리로 범주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주화하거나 추출할 때는 직무랑 연관성이 높은 것들, 그 자체로도 역량이 탁월하게 느껴지는 것들로 뽑는다라고 하는 사전 조건을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성을 할 때는 스타 구조에 맞춰서 서술, 그러니까 줄글로 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와 크게 다르지 않죠. 하지만 좀 냉정하게 구분을 해본다면 성과라든지 역할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경력기술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 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줄글로 써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큰 범주로 나누어서요. 땡땡 기업 땡땡 부서에서 3년간 교육 업무를 담당했다. 첫 번째, 땡땡 회사 기획이라고 쓰고 줄글로 쓰고, 두 번째, 사내 강사 양성과정 기획 및 강의 쓰고 줄글로 쓰고 하는 형태로 서술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경력기술서는 그 정도는 자유롭게 작성을 하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범주에서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경력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경력기술서 살펴봤고요. 그럼 저희 또 공고가 뜨기 전에 또 다른 좋은 정보가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